안녕하세요. 인사이드카 안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스타리아 오벤 카고입니다. 스타리아 오벤 카고를 출고하시는 대부분 손님께서 돌출되어 있는 격벽으로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기존에 고정되어 있는 시트는 제거를 하고 돌출되어 있는 격벽은 아예 없애거나 손님이 원하시는 상품 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오픈이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차는 2열의 시트를 전혀 다른 시트로 바꿔서 상황에 따라 손님들이 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레일이 달려있는 시트로 바꿨고요. 트렁크 쪽에 달려있는 격벽은 아예 탈거를 한 5인승을 4인승 이동 업무차로 구조변경을 받는 가장 기본 상품에서 이제 조금 몇 가지만 추가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2열에 있는 시트는 기존에 있는 시트를 탈거를 하고요. 이제 전혀 다른 시트를 이식을 해줬고, 원래 시트를 탈거를 하게 되면 바닥에 이제 구멍이 크게 8개 정도 남는데요. 그 바닥을 아무리 이쁘게 메꾼다고 하더라도 그냥 위쪽에 어떤 재질만 다른 제품으로 얹혔을 때는 이제 단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닥에다가 전체적으로 아연 바닥을 먼저 깔아주고요. 그 위에 손님이 원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요트 바닥, 검정 바닥, 아연 바닥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열 기본 아연 바닥 위에다가 요트 바닥은 얹혀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바닥에다가 전혀 다른 시트를 장착을 해서 레일을 다는 이유 자체는 이 차를 화물차로만 쓰는 게 아니고 때로는 데일리카, 승용차로 같이 겸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2열의 레그룸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레일을 달아서 손님이 사람이 탈 때는 2열에 있는 시트를 뒤쪽으로 밀어주고 짐을 실을 때는 2열에 있는 시트를 1열 쪽 앞쪽으로 몰아주게 되면 트렁크 적재 공간을 손님이 원하는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바닥에 당연히 레일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 레일 자체가 업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바닥에 레일을 3개를 깔아주고요. 이 3개를 깔아주는 자체는 원래 시트 자체가 인증을 받았을 때 별도의 이제 추돌, 하중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추돌을 했었을 때 2열에는 시트가 얼마나 견고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에 별도 인증을 받고 그 인증받은 업체만 이 시트를 장착을 했었을 때 이제 합법적으로 쓸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레일 개수가 많으면 그만큼 좀 더 견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레일을 앞뒤로 움직일 때 시트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레일 2개만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좀 뻑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레일 자체가 어떤 기준점이 잡아줘서 레일을 앞뒤로 움직일 때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2열에 있는 시트 중에서도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열에 사람들이 탈 때 화물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너를 돌게 되면 2열에 타는 분들이 바깥쪽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걸이를 별도로 달아서 2열에 타시는 분이 훨씬 더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탈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고요. 뒤쪽에 노약자 또는 어린이들이 탔었을 때 특히나 필요한 추가 옵션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2열이 사람이 탈 않을 때는 시트 포지션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트렁크 쪽에 아무래도 화물차다 보니까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데 맨날 트렁크 쪽에다 짐을 싣다 보면은 이제 트렁크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문을 열었을 때 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차를 한 상태에서 문을 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장착하는 2열 시트 방석 팁업 기능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방석을 들게 되면 1열과 2열 방석 하부 쪽에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이 공간만 하더라도 일반 RV보다는 훨씬 더 높고 넓은 적재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이 공간도 같이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트렁크 쪽에 더 많은 짐이나 몰딩이나 긴 짐을 실었었을 때는 2열에 있는 시트를 앞으로 옮겨 주셔도 되고, 이렇게 등판이 앞쪽으로 수그려지다 보니까 뒤쪽에 짐을 적재를 했었을 때 몰딩이나 원단, 긴 파이프 같은 경우는 하부와 상부를 같이 겸용해서 쓸 수도 있고요. 등판 자체 위에가 딱딱하다 보니까 이 위쪽에다가도 박스를 적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2열에 있는 시트 바닥에 이제 바닥이 보이죠. 그리고 격벽을 탈거한 상품이다 보니까 지금 벽은 다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격벽을 탈거를 하게 되면 2열 바닥하고 트렁크 바닥 높이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격벽이 있는 상품이나 없는 상품이나 트렁크 쪽 바닥에다가 별도의 합판 2장을 보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열 바닥과 트렁크 쪽 바닥 라인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줘야지만 트렁크 쪽에 짐을 적재를 쭉 밀었었을 때 단차 없이 편안하게 밀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요거는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인승 이동 업무차로 구조 변경을 받았어요. 일단 격벽을 탈거를 하고 2열에 있는 시트 레일을 건들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2가지로 구조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캠핑카 또는 이동 사무실로 받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처럼 작업 자체가 많지 않은 작업 자체에서 캠핑카를 받기에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동사무실로 받고요. 특히나 2열에는 시트는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시공을 하셔야만 이 시트 또한 합법적으로 쓸 수 있다는 부분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바닥 쪽에 지금은 알루미늄 바닥이 깔려 있는데요. 이제 바닥을 까는 종류는 재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연 바닥, 알루미늄 바닥, 요트 바닥. 그래서 2열부터 트렁크 쪽까지 요트 바닥을 까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업무를 많이 보거나 간단하게 뒤쪽에 생활을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요트 바닥을 까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 쪽에 짐을 적재를 할 때 박스처럼 많이 미끄러지겠다라고 하면은 바닥 재질 자체가 약간 울퉁불퉁하고 광택감이 있는 알루미늄 바닥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트렁크 쪽에 아주 큰 짐이나 중량이 좀 많이 나가는 물건을 싣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연 바닥을 깔아서 바닥 자체가 맨들맨들해서 이제 짐을 넣었다 뺐다 하기 편안한 상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뒤쪽에 바닥에 원래는 고정거리가 있는데 그거를 탈거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트렁크 쪽에 휠하우스 쪽에다가 이제 이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깔깔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바닥에 있는 짐을 고정을 하시면 돼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쪽에 테이블로 인해서 짐을 좀 싣기고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탈거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을 탈거를 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트렁크 적재 공간 자체에 굉장히 크고 넓은 짐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보통 손님들께서 5밴을 살까 3밴을 살까 많이 고민하신 분들 계시는데, 지금처럼 격벽을 탈거를 한 상태에서 2열에 있는 시트를 앞으로 몰아주게 되면 3밴하고 거의 비슷한 적재 공간도 확보가 되고요. 보통 3밴을 출고한다고 하더라도 3밴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격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자체가 등받이가 뒤로 넘어지지 않다거나, 트렁크 쪽에 아주 긴 몰딩을 싣는 분들에게는 어차피 벽을 또 탈거를 해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5밴 하나 사가지고 어차피 3밴을 사서 격벽을 탈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러면 5밴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스타리아 전기차도 나올 건데요. 그 전기차를 통해서 이렇게 차를 개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앞으로 스타리아 5밴 전기차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짐을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가게 되면은 밤에 이제 현장에서 짐을 찾을 수도 있고 현장을 나갈 수도 있고 미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부 쪽에다가는 조금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LED 두 발을 설치를 해드렸고요. 마찬가지로 트렁크 천장 쪽에도 LED 두 발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뒤쪽에는 온오프 스위치하고 시가책 한 발 설치를 했고요. 트렁크 쪽 휠하우스를 감싸는 이제 기역자 휠하우스를 저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높은형, 낮은형. 보통 주유구 쪽 라인이 타이어가 높다 보니까 그쪽 라인을 전체 감싸는 거를 바닥에서 지면에서 높이가 48. 예를 들어서 보조석 쪽 라인 타이어가 좀 낮거든요. 그 부분만 가리기 위해서 이제 마감을 하는 것들은 높이가 34.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벽을 탈거한 상부 쪽에는 별도 이제 봉을 하나 달아서 손님이 원하시는 커튼 또는 옷걸이 봉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뒤쪽에서 화물 쳐다 보니까 짐을 적재를 할 때 바닥에만 이렇게 쌓이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별도의 또 선반을 짜거나 앵글을 짜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트렁크 휠하우스를 감싸는 가로지는 평상, 요거를 같이 드리거든요. 보통은 크게 두 장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제 손님의 상황에 따라서 짐을 찾았을 때 평선 자체가 너무 크다 보면 이 부분을 이제 세 개로 분할을 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 차주님 또한 두 개짜리를 세 개로 분할을 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상 한 장이 얹혀졌고요. 이렇게 두 장이 얹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장을 얹혔고요. 이렇게 트렁크 쪽 뒤쪽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1층, 2층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선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이동할 때 때로는 짐을 이렇게 나눠서 사다리 위쪽에는 짐 이렇게 나눠서 쓸 때는 이렇게 평상을 통해서 쓰시면 되고요. 나는 현장에서 크고 높은 짐 위주로 싣겠다 할 때는 평상만 탈거를 해서 손님이 원하는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요즘에는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취미로 낚시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2열에 있는 시트 등받이를 세워주시고 헤드레스트를 뽑아주시고요. 보조석 쪽 헤드레스트 사이에 있는 레버만 뒤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받이가 뒤로 제껴진 상태에서 시트만 뒤로 밀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뒤쪽 저희가 얹혀져 있는 평상하고 시트 상판하고 라인이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뒤쪽에서 짐을 적재를 할 때 상부하고 하부 긴 짐을 이제 별도로 실으시면 되고요. 방석 자체가 팁업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방석만 올려주시면 별도의 짐을 이쪽에다 또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차 한 대를 사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도로 쓸 수 있으면 이제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리 쪽에서도 편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오후에 낚시를 가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차 하나를 가지고 시트만 간단하게 제껴서 차박 용도로 쓰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아무래도 이제 애견, 샵이라든지 훈련소 같은 경우들도 뒤쪽에 어떤 애견 동물하고 같이 이동을 했었을 때 에어컨 히터가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에 있는 전기를 가지고 히터, 에어컨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벽을 탈거를 해서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은 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